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클리블랜드 인디애나의 경기가 아침에 일찍 있었죠. 8시에 열렸던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5차전이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당초 시작하기 전에 클리블랜드와 인디애나의 이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이 단 5경기 만에 끝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있었을까요?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인디애나가 클리블랜드를 4대1로 꺾으면서 인디애나는 2년 연속 동부 컨퍼런스 결승 무대를 밟았고요. 클리블랜드는 2년 연속 2라운드에서 1대4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 5차전 만에 클리블랜드가 무너졌습니다. 1차전 121대112로 인디애나가 이겼고 2차전도 인디애나가 120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3차전은 클리블랜드가 원정에서 126점 넣으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만 4차전과 5차전 모두 다 인디애나가 승리를 따내면서 인디애나가 시리즈 전적 4대1로 결국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르브론 제임스 이후에 황금기를 맞았죠. 지난 시즌 르브론 제임스가 팀을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2라운드 무대를 밟았고 이번 시즌은 무려 64승 18패로 우승 후보로서 주목을 받았고 또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로서 봄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5경기 만에 2라운드 탈락이라는 쓴잔을 마셨죠. 2년 연속 결국에는 5경기 만에 컨퍼런스 결승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승 후보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을 앞두고 케니 애킨슨 감독을 데려왔고 시즌 도중에 조지 니안과 캐리스 르버트를 내보내면서 결국 디안드레 헌터를 영입을 했는데 이 디안드레 헌터를 데려온 게 인디애나 페이서스 적용용은 아니었어요.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시즌 도중에 잘 나가던 팀의 로스터에 변화를 가했었는데 결국에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완전하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접전 구간도 딱히 없었고 뒤집어 놓고 보면 저 한 점 차로 끝났던 2차전 패배가 치명적이었죠. 40초 남기고 7점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로써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2라운드에서 완전히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9경기 치르면서 평균 득점 자체는 1위였어요. 119.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대부분의 기록들은 또 마이애미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3점 시도 개수 1위, 그 다음에 3점 성공 개수도 1위, 성공률 6위, 자유투 시도 개수 2위, 성공 개수 1위, 각종 좋은 기록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인디애나에게 1대4로 졌습니다. 승부처를 지켜내지 못했고 또 클리블랜드의 수비력이 정규 시즌만큼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결국 접전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상당히 싱겁게 게임을 마무리했죠. 자, 반면 인디애나 페이서스 컨퍼런스 결승 진출하기까지 딱 10게임만 필요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1라운드 4대1, 2라운드 4대1 모조리 4대1로 이겼습니다.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하기까지 10게임만 쓰였다는 건 굉장히 적은 경기만 소요됐다는 거죠. 할리버튼이 이끄는 팀답게 어시스트 개수에서도 전체 1위였고요. 그 덕분에 평균 득점이 3위였고 어시스트가 많으니까 필드골이 올라가죠.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50.1% 1위, 3점이 무려 40.6% 1위, 자유투마저도 79.5%니까 팀 야투 효율 자체가 거의 170 클럽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수치이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61.5% 1위. 그렇다고 해서 리바운드를 등한시하는 팀도 아니었죠. 공격 리바운드는 다소 약한 편이지만 수비 리바운드는 전체 1위였고 최소 실책 전체 5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인디애나가 공격을 풀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2년 연속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이걸 우연이라 볼 수는 없겠죠. 왜냐? 2년 연속 컨퍼런스 결승이고 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대단한 점이 동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명문이잖아요. 대표하는 명문인데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10번 이상 진출한 5번째 팀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컨퍼런스 결승까지. 보스턴 셀틱스가 제일 많습니다. 23번이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11번, 시카고 불스와 동률이고요. 그리고 마이애미와 인디애나가 공동 3위입니다. 마이애미도 짧은 역사, 그래봤자 지금 역사가 40년 안 됐거든요. 근데 마이애미가 벌써 10번, 인디애나도 10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동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강호이자 꾸준한 그런 성적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던 인디애나 페이서스인데 일단 2024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밀워키 4대2, 뉴욕 4대3으로 꺾었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3경기가 필요했는데 올 시즌은 딱 10경기만 필요했고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보스턴에게 0대4로 졌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나란히 4대1로 이겼고요. 지난 시즌에 컨퍼런스 결승을 견인했고 또 컨퍼런스 결승을
경험했었던 파스칼 시아캄, 타이리스 할리버튼, 앤드루 네마드, 마일스 터너, 에런 니스미스, 또 벤치에 있는 뭐 오비 토핀, TJ 맥코넬 이런 선수들이 그대로 잔류했습니다.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 덕분에 2년 연속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하면서 굳건한 강호임을 입증했습니다. 자, 다만 인디애나에게 0대 4는 과학인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인디애나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9년에 1라운드에서 보스턴을 만나서 0대 4로 스윕 패배로 물러났습니다. 2020년에도 마이애미 만나서 0대 4로 졌는데 물론 이때는 뭐 마일스 터너 정도만이 경험을 했던 거라 물론 뭐 6, 7년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2020년 이후 아주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덜컥 컨퍼런스 결승까지 가버렸어요. 물론 보스턴에게 0대 4로 지긴 했습니다만 조 마줄라 감독, 보스턴의 주요 선수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 했던 얘기는 우리가 비록 인디애나를 4대 0으로 꺾었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어했던 상대는 결승에서 만났던 댈러스나 혹은 다른 팀들이 아니라 인디애나 페이서스였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인디애나는 상당히 큰 저력을 발휘했었습니다만 최근 3번의 탈락 과정, 탈락 시리즈가 전부 다 0대 4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인디애나가 또 스스로 이겨나가야 될 그런 뭐 역사가 짧긴 하지만 또 징크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한번 페인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부상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부상이 변명거리는 안 됩니다만 부상이 변수이긴 했으니까 일단 데리어스 갈랜드가 발가락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도 제대로 뛰지 못했고 2라운드에서도 3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3경기 출전해서 85분을 소화하는 데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상은 결국 나중에는 아무도 페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입었던 이 데리어스 갈랜드의 발가락 부상이 치명적이었죠. 오늘도 결국 뭐 데리어스 갈랜드가 상당히 좀 통증을 호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 쪽에 모든 힘이 다 쏠리잖아요. 특히나 감속을 할 때. 가속을 할 때는 괜찮지만 감속을 하면 발끝으로 서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가 다르면 제대로 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발끝으로 서다 보니까 갈랜드가 오늘 다리도 여러 번 절뚝거리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3경기에서 고작 85분을 뛰는데 그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죠. 자, 그 다음에 발가락 부상뿐만 아니라 에반 모블리도 다쳤고 디안드레 헌터도 2차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빅맨의 부재 및 부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모블리는 2차전에 결장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했던 그 2차전을 어이없는 역전패로 내주고 말죠. 여기서 시리즈는 완전히 기울었고요. 그리고 제런 알렌이 마지막 2경기에서 11득점 6리바운드에 그쳤습니다. 5.5득점 3리바운드. 인디애나는 물론 파스칼 시아캄과 마일스 터너가 있긴 합니다만 정말 뭐 인사이드가 파괴적으로 강하거나 혹은 이 팀의 강점이 인사이드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에반 모블리가 2차전 결정했고 가장 중요했던 또 마지막 2경기에서 제런 알렌이 전혀 제 몫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5.5득점 3리바운드. 올사이드 뽑힌 적이 있는 제런 알렌의 이런 플레이로는 클리블랜드가 시리즈를 뒤집기는 어려웠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디애나의 3점포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인디애나는 1라운드 때부터 3점이 거의 폭죽처럼 터졌고 이번 2025 플레이오프 전체를 놓고 봐도 3점 성공률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자, 1차전 인디애나 36개 던져서 19개 넣었어요. 52.8%. 2차전 28개 던져서 11개. 39.3%. 패했던 3차전이 유일하게 좋지 못했습니다. 3점을 30개 던졌는데 9개밖에 집어넣지 못했고 성공률은 30%. 하지만 4차전과 5차전 도합 70개 던져서 30개 넣었어요. 42.9%.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시리즈 도합을 한번 살펴보니까 총 164개의 3점을 던져서 69개를 넣었습니다. 성공률 42.1%. 무지막지하게 넣은 거예요. 9개 던지면 4개가량 들어간 겁니다. 7개 던지면 3개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그런 효율을 선보였고 클리블랜드는 반대로 외곽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곽 수비가 되지 않은 건 결국 수비가 여기저기서 그냥 누수가 났다는 거죠. 클리블랜드는 JB 피커스타프 감독이 이끌 때부터 기본적으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케니 애킨슨 감독이 오면서 거기에 공격이라는 또 빠른 페이스라는 색깔을 덧입혔는데 클리블랜드의 2라운드 3점 수비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정규 시즌 때 살펴보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규 시즌 때 클리블랜드의 3점 허용률이 전체 13위로 좋았습니다. 35.9%. 그리고 본인들은 38.3%를 집어넣었고 3점을 허용하는 개수 자체도 13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은 됐던 건데 무려 5경기에서 69개니까 평균 14개를 얻어맞았고 확률이 42.1%다. 완전히 퍼리미터 싸움에서 밀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2옵션의 부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클리블랜드가 정규 시즌을 치를 때도 종종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도노반 미첼이 이번 시리즈에서 맹활약했잖아요. 그리고 현역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이 3위입니다.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인데 미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2옵션, 확실한 2옵션은 누구였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런 부분들은 좀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데리어스 갈랜드, 갸우뚱, 그 다음에 제런 알렌, 플레이 스타일상 2옵션이 될 수 없죠. 에반 모블리, 실력이 많이 일치월장했다고 하더라도 2옵션 유형은 아닙니다. 맥스 스트러스, 그 다음에 벤치에 있는 디안드레 헌터 전부 다 롤플레이어일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도노반 미첼이 북치고 장구 쳐봤자 확실하게 볼륨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2옵션이 없다. 그렇다면 인디애나처럼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파스칼 시아캄이 서로 1옵션을 오가면서 약간은 균등한 투 미들 이런 그림이 더 괜찮은데 클리블랜드는 원 빅이잖아요. 슈퍼스타가 도노반 미첼이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히어로볼이 중요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힘을 쓰지 못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예상은 틀렸고요. 이 시리즈를 맞추신 분들이 과연 많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인디애나의 저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디애나는 단 10경기 만에 컨퍼런스 결승 진출, 클리블랜드는 2년 연속 1승 4패로 2라운드 탈락. 자, 완전히 희비가 엇갈린 채 두 팀의 시리즈는 막을 내렸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시즌은 끝이 났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우리는 반드시 다음 시즌 때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욱더 업그레이드될 클리블랜드를 기대하면서 이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